우리 삶의 여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부터 청년기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중년의 깊은 지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사소한 일에도 불쑥 화가 날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숫자를 세고 글자를 배우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내면의 풍경을 읽고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법은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나이 듦이 단순히 쇠락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내면의 깊이를 탐색하고 새로운 감정적 도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죠. 이 영상은 그저 나이 듦의 고통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적 난관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삶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이 존재함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익혀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겠어요? 자, 그럼 먼저 나이 듦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의 변화는 대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 시기에 특별히 마음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거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혹은 예전 같지 않은 신체의 변화를 느낄 때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던 사진과 지금의 고요한 모습을 비교하며 세월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마음 한편에선 묘한 감정들이 교차하죠. 신체적인 노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무시했던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조차도 나이가 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게다가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또 어떻고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마치 정체성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텅 빈 자녀의 방을 바라보며 독립한 자녀들의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의 깊은 상념에 잠기는 부모님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 또한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 형제자매를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이러한 상실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삶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하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찾아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삶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이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노화, 사회적 역할 변화, 그리고 소중한 이들의 상실감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내면의 감정들을 더욱 격동시키곤 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경험과 현재의 변화된 상황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우울, 분노,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쉬워지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의식적으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변화무쌍한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아줄 깊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거죠. 나이 듦이 그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성숙의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바로 마음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여러 변화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 공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았죠. 이제는 그 마음 공부의 핵심, 바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는 여정,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에 벅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또 어떤 날은 분노나 불안으로 온몸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거나 혹은 애써 억누르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아내면 마치 끓어오르는 물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 더 큰 압력으로 터져나오거나 내면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작정 폭발시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미숙함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마치 거울 속 내 모습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와는 별개로 내 안에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화가 나거나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 지금 내 안에 화나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 손님을 무조건 내쫓으려 하지도, 그렇다고 그 손님에게 내 집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지도 않는 거죠. 그저 어서 오세요.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하고 차분히 묻고 그 감정의 본질과 원인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한 후 텅 빈 방을 보며 밀려오는 쓸쓸함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서운함 같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자녀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감정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그 그림자의 모양과 크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외부의 사건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훈련도 무척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을 때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라는 외부 사건이 내 마음속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 감정이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마치 숲길을 걷는 사람처럼 바람의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려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굳건히 서 있듯이 말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강해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감정이라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뽑히지 않도록 단단히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 말이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내 감정의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고요히 명상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화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연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을 찾게 될 겁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과 인식 전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 공부의 핵심 아닐까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봤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부터 이 마음 공부는 시작된답니다.
마치 텃밭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말이죠. 마음의 밭을 가꾸는 첫걸음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흔히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잡념을 없애는 어려운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온기와 향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거나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죠.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연습.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등대가 흔들리지 않듯 명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실천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할 만한 작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예상치 못한 친절한 미소,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자체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작은 수첩에 펜을 들어 그 순간들을 조용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돋보기로 작은 꽃잎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듯이 일상 속 숨겨진 행복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우리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자연과의 교감 역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무의 푸른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흙을 만지며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순환과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피고 지는 꽃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내면의 고요함과 연결될 수 있으며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건네줍니다. 또한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은 마음 공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원해지거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되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해줍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과 이해를 주고받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움의 시도를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익히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분야의 책을 펼쳐들고 지식의 바다에 빠져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이죠.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에서부터 현대 심리학의 통찰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의 보고는 우리 마음 공부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죠. 이처럼 명상, 감사일기, 자연과의 교감, 건강한 소통, 그리고 새로운 배움은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이끌어줄 강력한 실천 도구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흔들림 없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삶의 영역, 바로 관계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인연들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오래된 관계들은 더욱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은 우리 삶에 신선한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과거의 갈등으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일일 겁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마음의 앙금들을 털어내고 진심으로 손길을 내미는 과정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해방감을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화 의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가꿔나가는 노력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수용 또한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연습은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을 보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유한한 시간을 의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됩니다. 지난 삶을 고요히 되돌아보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죽음에 대한 성숙한 통찰은 오늘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면 결코 상실과 쇠락만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물론 우리의 신체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감정들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등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과 용기를 품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가꾸는 이 마음 공부야말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결국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닌 성숙의 과정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마음 공부는 그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대이자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지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한 마음 공부와 감정 관리는 비단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보편적인 지혜이자 행복한 현재와 평온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미래의 나를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들이 현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지도요.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며 나이 들면 그 배움을 완성하고 가장 고귀한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안겨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